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어제 이어서 찍은 거 지금 2교시 찍으려고 합니다. 자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 제가 자료가 그 용량이 커가지고 안 올라가서 추가로 올려드릴 거라서 뭐 책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는데 지금 이 앞서 때 얘기했는데 딱히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게 파일이 안 올라가서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공유 드릴게요. 뭐 단톡방에 보내드리던지 전달하던지 파일이 안 올라가서 알집으로 올려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 자료는 잠시만요. 여기, 오호. 조금 걸리네요. 용량이 한 방에 다 많아서. 음, 저도 사실 매일 찍는 거 진짜 쉽지 않는데, 매일 지금 보시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 영상이라 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이번 학기에 한번 열심히 잘 들어봅시다.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자료. 그죠? 요거고, 이 지금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기 쉬운 피부과학이라고 하는 수업 교재, 메디시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요 교재를 할 거고요. 요게 양이 제가 뭐 하루 분량도 잘려서 올려봤는데, 이 G클래스에는 올라가지가 않아서, 따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랑 같이 수업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제가 다 연락처를 좀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던지 자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지금 두 번째 시간이고 이틀 차의 2교시 시간이에요. 이 앞 시간에 제가 노트북 배터리 때문에 5분 정도 25분 정도 영상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은 35분 정도 조금 더 이번 시간에 더 많이 할게요. 저희가 쭉 했고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기초적인 피부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제가 그래도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피부와 생리에 대해서 체온 조절 기능 이런 것들 설명드렸어요. 우리 오늘 앞 시간에는 조갑과 헤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 모발, 휴지기, 탈모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넘어갔고, 피부 장벽과 흡수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피부 표피세포에는 각질과 피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질을 우리가 벽돌로 보고, 사이에 있는 피지를 우리가 시멘트 회 반죽으로 본다. 이래서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드렸고, 그죠? 각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부른다. 피부의 구성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천연 보습 인자를 구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성분들이다. 화장품을 고를 때는 아미노산과 젖산 요소 이런 거를 들었을 때 고르는 게 좋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소체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교소체도 설명드렸고 장벽의 원인도 설명을 드렸고 습도 온도 중요하다. 피부의 장벽의 수분층 피부의 흡수. 여기 아는 거 같죠? 각질을 통해서 지방산이 수분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했네요. 모낭선, 한선, 이 땀이 나는 게 있다. 그래서 피부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부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내용이 조금 전공서적이라서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려운 것도 있고 조금 그래요. 앞에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조금 우리가 화장품이 투과되는 여러 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피부의 흡수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피부 장벽 기능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외부에서 이제 뭔가 유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커지나요? 피부가 하는 가장 역할은 아까 보호의 기능이라고도 했는데 반대로 흡수의 기능도 있대요. 보호는 외부에 있는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이제 보호의 기능이라고 보면 흡수는 외부 물질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요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체는 매우 정교한 기관의 조합으로서 방어만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물질을 체내로 들어오게도 해준대요. 투과도 시키고 흡수도 해줘요. 각질층은 유해 물질과 수분의 손식을 막아내는 보호 장벽의 역할도 하지만 투과성이 낮아져 있으면서 각질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부는 투과성이 높은 상태로 흡수에 용이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어떤 물질이 들어오냐? 내 피부의 구성 물질과 동일한 성분들만 들어오면 문을 열어주고, 바이러스의 침입자야. 그럼 문을 닫아. 이렇게 똑똑하게 피부가 흡수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피부 스스로 장벽이 튼튼하거나 잘 굴러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피부에는 흡수의 기능도 있다. 그래서 피부의 흡수란 외부에서 접촉된 물질, 뭐 우리가 물 세수했어요. 토너 발라. 그다음 크림 발라요. 뭐 이런 것들이 접촉된 물질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공을 통해서 모세 혈관으로 통해서 심부로 흡수되는 현상을 이루며 이를 우리가 가장 바깥에 있는 경피 흡수라고 합니다. 특히 지용성 물질들은 피지선, 그러니까 지용성, 유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용성, 수용성이 아닌 지용성 물질들은 피지가 지용성이죠. 기름은 기름끼리 잘 투과가 되고요. 물은 물끼리 잘 투과가 돼요. 그래서 지용성 물질들은 피지선과 모세 혈관을 통해서 피부의 심부까지 흡수가 되는데 피부에 화장품이나 약물을 바르는 것은 이러한 피부의 흡수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부의 흡수는 크게 각질층과 피부 보속기를 통한 흡수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흡착, 흡수, 침투, 투과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표피 흡수가 있는데요. 흡착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코 피지팩 붙였다가 떼어내는 거. 요게 우리 흡착 기능에 제일 좋은 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클레이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머드팩, 화산재, 화산송이 이런 애들은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랐다가 떼어내면서 모공에 있는 피지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흡착 마스크고요. 그래서 물질과 피부의 구조 성분과의 결합이 되어 있어서 잘 흡착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흡착. 흡수는 말 그대로 물질이 각질층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뭐, 토너도 될 수 있고요. 에센스도 될 수 있고요. 크림도 될 수 있고요. 연고도 연고는 사실 보호막이긴 하지만, 그런 약물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우리가 피부가 하는 역할. 침투는 물질의 총체적인 피부의 침투라서 사실 침투가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고, 각질층을 뚫어서 침투를 시키거나, 우리가 주사를 놓거나, 기계를 해서 침투를 시키거나, 바늘을 이용하거나, MTS를 이용하거나, 스피큐를 이용하는 것들 우리가 침투라고 합니다. 투과는 침윤으로 보이는 피부 관통. 요게 바로 바늘을 이용해서 스킨 부스터를 맞는다거나, 스킨 보톡스를 맞는다거나, 레이저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투과라고 합니다. 각질층을 통한 흡수는 피부의 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흡수 경로로 각질층에 의해서 조절되는 수동적인 확산작용이래요. 각질층을 통한 흡수는 각질세포 자체를 투과하거나 각질세포 간 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피부 부속기를 통한 흡수보다는 더디게 일어나지만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부에서 차지하는 흡수가 크대요. 즉 각질층을 통한 흡수는 피부의 안과 밖에 우리 삼투압의 농도 차로 가장 중요한 요소의 역할을 한다. 이 통로는 일반적으로 수분과 저분자 물질의 투과 경로로 알려져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족욕 마사지 하기 전에 발에 물 담그는 족욕을 할 때 입욕제를 소금 같은 거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내 체액과 같은 농도로 되어 있을 때 붓기가 잘 빠지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투과, 이런 것들, 농도차, 피해 농도차,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까 벽돌이 층층이 있다고 했어요. 사이에 시멘트가 있다고 했죠. 이 시멘트가 인지질, 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 지질과 밖에 있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이로 투과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요 막이 있어요. 세포간의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대요. 지질도 있고 수분도 있고 지질도 있고 수분. 우리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케이크 빵, 크림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각질 세포 사이에 크림이 지방, 크림, 지방, 각질, 지방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산으로 둘러싸이는 화장품, 지질로 둘러싸이는 화장품은 훨씬 더 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과 같은 성분들은 피부에 발랐을 때 안으로 잘 들어온다. 그래서 지질과 케라틴, 각질이죠. 지질과 케라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피부 부속기를 통한 흡수, 모낭과 피지선, 에크린 한선을 통한 피부 흡수 경로. 에크린 한선 어디예요? 우리 땀샘, 크게 뭐 겨드랑이 이런 거 얘기했어요. 모낭과 피지선과 한선 등의 면적은 피부 표면적의 약 0.1%밖에 되지 않아서 경피 흡수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작대요. 그러나 각질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는 분자량이 큰 물질이나 이온 등의 물질이 농도 경사에 따른 확산작용을 의해서 아주 신속하게 통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피부 부속기는 구조적으로 표피부터 진피까지 피부 전층에 걸쳐서 종으로 길게 뻗어 있고, 모낭의 윗부분은 진피층 아래 피하 조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또한 모공을 이루는 표피는 각질층의 표피보다 얇게 형성되어 있어서 장벽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피부 부속기를 통한 흡수는 피부 전체 비율에 매우 적지만 물질의 흡수가 각질층을 통과하는 것보다 용이하며 진피층의 혈관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설명을 한창 할 때 이런 겨드랑이라든지 애과 부분, 그 다음에 사타구니, 우리 큰 모공 털에 붙어 있는 이런 모공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샴푸할 때는 이 샴푸의 거품이 몸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샴푸할 때는 꼭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 비눗물이 몸에 좀 안 들어가게. 겨드랑이나 이 큰 음모 쪽으로도 이 샴푸에 있는 화학적인 성분들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이게 피부 부속기를 통한 흡수가 되거든요. 땀구멍으로 인한 흡수. 그래서 이렇게 씻어내는 물질들이 피부에 들어오는 거는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이렇게 구멍 있죠. 땀샘이나 털구멍으로 인해서 몸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씻어내는 제품 중에서 우리 계면활성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샴푸에 있는 계면활성제와 바디워시에 있는 계면활성제들이 우리 몸속을 타고 다니는 역할들을 해서 독소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구멍이 뽕뽕뽕 뚫린 큰 구멍, 겨드랑이, 그 다음에 우리 음모에 있는 이런 구멍들로 이런 화학적인 성분들이 잘 몸으로 흡수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해서 써주시고, 이왕이면 저는 그래서 쓸 때 샴푸랑 바디워시도 쓸 때 조금 유기농 제품을 고를 것, 이렇게 많이 설명을 좀 최근에는 드리거든요.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면역이 조금 내가 많이 무너져 있거나, 염증이 많거나 요즘에 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특히나 환자들은 제가 이런 씻어내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몸으로 경피 흡수하기 때문에 좀 좋은 성분의 제품을 쓸 것. 계면활성제가 좋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제품을 조금 쓸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피부로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좋은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피부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용성이 수용성보다 훨씬 빨리 흡수가 된대요. 피부에서 지용성 물질은 수용성 물질보다 흡수가 잘 된다. 피부에서 물질 투과도가 낮은 각질 세포 사이사이에 지질 성분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침류성 물질에 대한 정의도 낮고요. 비타민 A, D, E, K 등 지용성 물질은 경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앰플 중에서 비타민 K 앰플 이런 게 있거든요. 발랐을 때 흡수가 빠르다. 비타민 K앰플이 하는 역할들은 혈관을 조금 튼튼하게 해준 역할을 한다. 있고요. 그다음에 크기가
작은 입자가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으로 치면 앰플들, 유리 바이알로 들어있어서 딱똑 따가지고 1인분으로 쓰는 요런 앰플들이 좀 흡수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잘 들어간다. 우리 기체로 된 화장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알고 계신 대부분의 아로마 제품들은 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중에서 제일 흡수가 빠른 게 아로마. 그 다음에 액체 타입의 앰플. 그 다음에 고체에 가까운 크림이나 밤 타입들이 요 순서대로 흡수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pH. pH는 우리 피부 약산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4.5에서 5.5 정도의 pH가 피부와 동일하면 흡수가 잘 되고, 산성이면 벗겨지고, 알칼리면 뻣뻣하게 만들어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에 따라서도 흡수가 조금 다르겠죠. 피부가 두꺼우면 흡수가 잘 안 되고, 각질층이 얇은 얼굴, 생식기 부위에서 흡수가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러니까 점막 부위 있죠. 이런 입술 점막.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피부가 약간 핑크색이나 점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흡수가 잘 되고, 두꺼운데 막 엉덩이, 팔꿈치, 발 뒤꿈치, 이런 데 흡수 잘 안 되겠죠. 각질층이 많은 부위들. 그다음에 피부 온도. 피부가 뜨거우면 흡수가 잘 될까요? 차가운 흡수가 잘 될까요? 뜨거운 흡수가 잘 됩니다. 피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찰을 하죠. 마찰에 대부분 잘 흡수 안 됐을 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하죠. 이게 마사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랑 피부랑 만나서 열이 발생되면 흡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가해진 열이 각질층과 모공을 확장시켜 물질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네, 습도.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켜도 흡수가 잘 일어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 비유가 맞나 모르겠지만 우리 맥주를 사왔는데 맥주가 냉장고에 안 들어있었어요. 상온에 있었어. 그래서 빨리 시원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아세요, 혹시? 신문지를 물에 적셔서 맥주에 둘러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훨씬 빨리 차가워진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꼭 젖은 신문지여야 될까요? 수분량이 있어야 외부의 온도를 빨리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좀 수분량이 있어야 위에 바르는 제품들이 잘 끌고 들어가는 역할들. 표면이 잘 적셔 있어야지 잘 들어갑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모래에다가 물 붓는 거랑 동일한 효과거든요. 좀 촉촉하게 적셔 있는 상태에서 물이 깊숙이까지 들어가지만 마른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굳는다. 요거랑 같은 원리로 각질층의 습도가 높아지면 뻣뻣하지 않고 부드러워져서 그 위에 바른 제품의 물질들이 투과가 더 잘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이였고요. 우리 이온 영동법이라는 걸로 흡수를 합니다. 경피 흡수의 대부분의 효과인데 요거 우리 피부과 가서 이온토프레시스, 비타민 침투, 기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셨을 건데 레이저 토닝 이런 것들 토닝하고 나서 비타민 침투시켜주는 기계로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전기힘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피부 방어 기능을 저하시켜서 여러 가지 성분을 밀어넣는 방법인데요. 음, 분자가 생체 막을 통과하도록 짧은 시간에 약한 전류를 피부에 흐르게 하여서 이온화된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화된 물질을 피부에 침투시키는 방법이래요. 흡수가 어려운 수용성이나 앰플 주입 시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 뭐냐면은 이온 영동법은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른대요.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누구랑 누구랑 만났는데 막 손이 찌릿찌릿해요. 느껴보셨어요? 아니면 정전기? 머리카락 정전기 느껴보셨죠? 이걸 우리가 생체 전기라고 하거든요. 서양에서는 전기라고 하고요. 동양에서는 기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만났을 때 기가 좀 통한다. 이런 느낌 느껴보셨어요? 기가 잘 맞는다. 기가 잘 통한다.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요. 살았을 때는 우리 전류, 피카츄 아닌데 전기 볼트 흐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면 감전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에 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를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우리 생체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제품을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전기를 일시적으로 끊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제품이 몽땅 들어오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온 영동법이거든요. 이 사람 몸에 있는 생체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거를 더 충격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1시간, 막 2시간, 3시간 있는다고 해서 목욕탕에 있는 물이 내 몸으로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 조금 그렇지만 우리 물에 빠져서 죽은 시체를 보면 뭐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물에 빠진 상태에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이 밖에 있는 물이 몸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시체가 한 3배 정도 붑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 있어도 물이 안 들어오지만 이게 생체 저지막이라고 하는 전기막이 흐르거든요. 그럼 자, 반대로 사람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계 관리를 할 때 죽은 상태처럼 전기를 끊어버려요. 전기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면 밖에 바른 앰플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이온 영동법입니다. 엄청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빨리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뭔가 자극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온 영동법이 있어요. 흡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계로 하는 것 중에 이온 영동법이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흡수시키는 게 비타민 C를 제일 많이 흡수시킨다. 왜? 비타민 C가 입자가 커서 죄송해요.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밀폐요법. 이것도 진짜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피부를 랩이나 막으로 감싸서 시키는 밀봉요법이래요. 피부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숨 막혀. 빨리 더 숨 쉬고 싶어 해서 모공을 열어서 위에 바른 제품 잔뜩 들어가게 도와준 역할이에요. 아마 해보셨을 건데, 좋은 크림 발라요. 랩으로 덮어요. 날아가지 못하게. 날아가지 못하게도 하지만, 흡수가 잘 되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피부과 가서 마취크림 바르고 랩으로 싸죠. 안으로 잘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팩이나 마스크 시술할 때 앰플의 흡수가 촉진되는 원리고요. 피부가 밀폐되면서 피부 온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수분 증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커지고 각질층의 팽창함으로 물질의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밀폐요법입니다. 그다음에 나노공법. 요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나노란 난쟁이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로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어,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래요. 이처럼 미세한 입자를 이용해서 피부의 흡수가 용이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고, 진피층까지 생리활성 물질을 흡수시키고자 제조사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입자를 엄청 잘게 쪼개서 나노화 시켜서 들어가게 도와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기법. 피부에 마사지를 많이 하면 표피 아까 온도가 어때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잘 들어간다고 했죠. 혈액순환 촉진,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신진대사가 촉진이 되면서 모공이 스르륵 이완이 되면서 피부 흡수를 잘 들어오게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게 마사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학적 흡수 촉진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피부 흡수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각질층을 분해시키고 피부의 수분량을 증가시켜서 흡수를 촉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살리실릭산, 우리 바하라고 하는 성분이 이용이 되고요. 어, 각질층을 분해. 그러니까 각질층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나무 껍데기 같이 각질은 영양분이 없고 핵이 없는 껍데기 같은 각질층이 발 뒤꿈치 생각하시면 걔를 사포로 밀어내고 깎아내면 보들보들한 애기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흡수가 잘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각질 제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앰플과 영양분을 줘도 그 발 뒤꿈치 같이 나무 껍데기 같은 걔네 각질층 핵이 살아있지 않은 애들만 영양분을 받아 먹는다. 아까 수분이 적셔있을수록 밑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껍데기에만 영양분을 바르는 셈인 거니까 각질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그 밑에 있는 내 진짜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산 성분들이 있다. 여긴 살리실릭산만 나왔는데 뭐 우리가 알고 계시는 요즘에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같은 이런 애시드 성분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음,
홈케어 각질 제거제도 사용하지만 피부 글리실에서는 산필링도 많이 하고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토닝이나 각질 제거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각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화학적으로 흡수 촉진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좀 말이 빠른가요? 피부 타입과 분석. 그래도 요거는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까지는 피부 세포가 어떻고 각질이 어떻고 어떻게 하고 뭐 되게 어려운 용어 많이 리포좀이 어떻고 나노가 어떻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금 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부터 내가 진짜 내 피부에 조금 적용이 되는 실질적인 예시를 드는 것들이 많아서 앞에는 사실 우리 이렇게 배우는 거 의사들이 의사들의 10분의 1 정도 배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는 전문 서적이어서 조금 세포, 생물, 요런 거, 화학, 요런 거 나오거든요. 학교 다닐 때 생물이 조금 재밌었으면 재밌었을 것이고, 나는 너무 듣기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힘들었으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도 막 이제 또 천연보습인자 나올 거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앞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설명을 하고 책을 좀 읽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앞에 내용이 기반이 돼야 뒤에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서 앞에 단어들이 조금 어려우셨더라도 뒤에 재밌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너무 막 스킵스킵하게 틀어놓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귀로 그래도 들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미용 전공이 아니시기 때문에 듣기 조금 나중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사실 예전에는 화장품이 화장품이었거든요. 이제는 화장품이 소비재가 됐대요. 그러니까 꼭 필수한 공산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뭐 다이소라든지 마트라든지 올리브영에서 너무나 손쉽게 살 수가 있고, 내가 화장품의 퀄리티는 이제 내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비싼 거를 쓰냐, 싼 거를 쓰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백화점에 가서 사냐, 피부과 가서 사냐, 피부관리실에 가서 사냐, 조금 더 피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지금 K뷰티가 전 세계에서 2등입니다. 아직까지 프랑스 1등은 못 이겼지만 K뷰티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좋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K뷰티가 같이 뜬 이유는 피부과 뿌띠 시술 때문에 보톡스, 필러, 울세라, 써마즈, 텐서마, 레이저, 시술, 스킨보톡스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이 진짜 많이 유명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엄청 유행이 많죠. 저도 프랑스 회사, 에스테틱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을 조금 해봐야겠다 싶어서 온라인을 하다가 지금은 대세가 K뷰티지만 그러니까 약사나 의사들이 기반을 가지고 진짜 피부과나 메디컬 정도의 스킨케어가 인지도가 있잖아요. 뭐 닥터자르트나 앞에 닥터가 붙으면 진짜 화장품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처럼 제약 기반의 한국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 저희 제약 기반으로 제가 넘어갔거든요. 지금 진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분들도 병원 가서 시술을 일단 너무 많이 받으시고 근데 뭐 레이저 보통 150에 300 정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진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제 단순히 손으로나 화장품 흡수해주던 시대에서 기계로 많이 넘어오면서 소비자들도 디바이스를 진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무분별하게 시술을 강하게 많이 해서 본인 피부 타입과 분석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강한 시술들을 한다.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타입 분석을 하면서 사실 책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앞에 서두에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그래서 사이사이 조금 넣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5분에 찍었으니까 피부 타입 분석 조금 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가지고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크게 몇 가지 타입으로 알고 계세요? 대부분 피부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딱 세 가지 타입. 건성 피부, 정상 피부, 지성 피부.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상 피부 거의 없어요. 중성 피부라고 하는 거. 저희 엄마가 중성 피부인 것 같아요. 뭐를 발라도 별 좋다는 얘기 안 하고, 뭘 안 발라도 건조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 피부 진짜 좋은 피부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좋은 피부는 안 물려받았는데, 일단은 정상 피부와 여드름 피부. 엄마가 정상인데 아빠가 여드름 피부야. 근데 우리 여드름 피부가 우성인자거든요. 유전자 이 DNA에서. 엄마랑 아빠 중에 여드름 피부면 100% 자식은 여드름 피부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지성 피부, 건성 피부, 지성 피부 우성인자 100% 지성 피부입니다. 너무 슬프죠? 아무튼 왜냐면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고 더 튼튼하고 더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피부는 지성 피부여서. 그렇습니다. 이건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지고 태어나는 피부 타입 인자예요. 그래서 피부 타입, 피부 유형은 피부 타입을 결정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피부의 수분 함량, 피부의 수분이 얼만큼 많은지 우리 배웠어. 내추럴 모이스처 팩터라고 하는 NMF, 천연보습인자. 각질층에 존재하는 천연보습인자는 수용성, 물과 친한 저분자, 분자가 낮은 아이며 아미노산이 주성분이래요. 아미노산이,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거 많이 쓰면 촉촉하다. 그래서 함습성이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들어오는 걸 함습성이 있어서 수분을 끌어당겨서 흡수하거나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들을 해서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과립층, 각투, 과육이, 과립층, 핵이 살아있는 요 마지막 과립층에서 생산되는 NMF는 과립층에 있는 케라토히알린 줄치시고 감소하면서 NMF의 생산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각질세포의 수분을 유지하는 NMF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을 이용하여 세안을 했을 경우 NMF가 빠져나간대요. 이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 세안제 혹시 뭐 쓰세요? 저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혹시 세수 어떤 걸로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는 비누로 세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비누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비누로 고체 타입으로 만들려면 알칼리성에 가까워야 돼요. 알칼리성은 뽀득뽀득하지만 내 몸에는 피지를 다 뺏어가는 게 우리 알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딱딱한 비누였어요. 그럼 나는 비누 안 쓰고 폼클렌징 쓰는데요. 폼클렌징도 짰을 때 어때요? 크림 타입으로 꾸덕꾸덕하게 나오죠.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만들려면 알칼리로 가야 돼요. 그럼 저는 겔 쓰는데요. 겔이 조금 크림보다 묽죠. 걔가 조금 더 자극이 없습니다. 저는 겔 말고 밀크 쓰는데요. 밀크가 조금 더 묽죠. 저는 워터 쓰는데요. 워터가 더 묽죠. 앞으로 갈수록 산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워터 써야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클렌징, 일단 내가 화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SPF가 30 이하, 비비크림도 재생 비비 정도 아주 가볍게 바르신다고 하시면 워터 클렌징이나 밀크 정도로 충분히 세안이 가능합니다. 내가 SPF가 50 이상, 아이라인도 조금 그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입술도 립스틱인데 틴트를 조금 바른다고 하시면 워터 클렌징을 화장솜에 묻혀서 포인트 메이크업을 먼저 쓰시고요. 1차 클렌징과 2차 클렌징을 조금 분리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강한 세정력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피부에는 NF를 더 많이 뺏어간다. 그래서 각질세포가 많아서 뭔가 푸석푸석하고 화장품 발랐을 때 더 떠 보인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제를 강력한 세정력이 강력한 걸 쓰면 쓸수록 피부에 있는 수분은 뺏어간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포 사이사이 질질, 우리 시멘트, 회백색 얘기했었던 요 시멘트예요. 각질과 각질 사이, 빵과 빵 사이에 있는 크림, 피부 장벽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각투, 과유, 더 과립층 밑에 있어요. 유국층의 상부와 과립층의 생성이 되고, 과립층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좋아하는 부분과 유분을 존재하는 부분이 공존하는 구조로 얇은 막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장벽을 기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질은 세라마이드 40에서 50%, 콜레스테롤이 35%, 자유지방산이 10에서 20% 거의 다 약간 유분과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 크림처럼 빵하고 사이에 제가 그래서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부의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수분과 결합해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로 피부 장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피지. 피지도 진짜 사실 중요해요. 피지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닦아내시려고 하시죠. 피지에서 생성되는 트리글라세이드와 지방산, 왁스, 스쿼알렌, 콜레스테롤 에스터 이런 애들이 땀과 함께 피지막을 생성하면 표면으로부터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각질 표면을 부드럽게 해서 피부에 윤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내 몸에서 나오는 천연 화장품은 땀과 피지가 있다. 이거를 아침에 어떻게 다 해서내세요? 폼클렌징 세안하세요, 아침에도? 나는 물 세안만 한다. 어. 사실 아침 세안은 특별히 내가 트러블 피부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건조하죠. 내 밤새 나온 천연 화장품을 왜 굳이 이거를 씻어내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헉, 아침에 세수를 안 한다고? 안 씻는다고? 야만이 나니 너무 안 씻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피부가 좋으려면 아침에 세안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찝찝하다고 하시면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적셔가지고 게로만 닦아서 피부에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장품 바르시는 게 피부에는 제일 좋습니다. 피부에 자극도 없고 물도 안 닿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물이 피부에 발랐으면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수돗물이나 뭐 정수물이나 모든 물들은 피부에 닿았을 때 pH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우리 피부는 물이 날아가면서 기화 현상이라고 해서 내 피부에 있는 물과 같이 뺏어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스트인데 물이 들어있는 미스트여서 뿌리면 뿌릴수록 더 건조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을 피부에 바른다고 촉촉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수, 토너 이런 애들을 적셔서 한번 닦아주시고 아침 세안 그 위에다가 앰플, 에센스, 세럼, 크림, 선크림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진짜 아침 세안 시간도 좀 빨리 줄고 우리가 막 사실은 요즘에 많이 쓰는 이유가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인데 내가 오염이 안 된 옛날 같은 경우 또는 시골내라고 하셔서 며칠 안 씻어도 피부 반짝반짝한 거 보시면 외부의 물과 공해와 오염이 진짜 많이 됐다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사실은 세안하는 게 피부에 좋지는 않다. 제가 교육하면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게 프랑스 사람들은 물 세수 안 하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뭘로 씻냐면 클렌징 밀크 타입으로 화장한 상태에서 러빙 문질러서 티슈 오프하고 토너 화장솜에 적셔서 한번 닦고 세수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백화점 가서 50만 원짜리 막 에센스, 앰플 안 발라도 피부가 안 당겨요. 그래서 제가 세안 뭐 하세요? 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화장품 바꿔주는 건데 피부 제일 좋게 하려면 세안제를 다 끊게 해야 됩니다. 세안 방법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우리 피부관리실이나 피부과 가면 눕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클렌징 밀크를 다 써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밀크가 가장 자극 없이 지우면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 밀크를 쓰는 겁니다. 물 세수 안 해요. 폼 클렌징 세안? 세안하고 오세요. 이렇게 거품 나는 거 쓰죠. 거품 나는 게 사실 피부에 좋지는 않습니다. 바디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도 저는 우리나라는 물이 그래도 프랑스보단 좋으니까 사실 막 그렇게 많이 땀이 났다라고 안 하면 바디워시도 매일 쓰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는 실질적으로. 왜? 거기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나 이런 뽀득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천연 보습인자나 피지막이나 수분들을 다 뺏어가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겨울철에 내 피부가 너무 찢어질 듯이 건조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바디워시랑 폼클렌징 체크해 보는데 바디워시를 매일 쓰게 하지 마시고 물로만 샤워하고요. 땀난 부분만 조금 거기만 거품칠을 하시고 바디워시도 하루 띄었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이틀 한번 띄었다 써보시고요. 3일 한번 띄었다 써보세요. 확실히 덜 당겨. 그 상태에서 물 샤워만 하고 바디 로션만 발라도 보습감이 진짜 좋은데 우리 아토피 환자들이 보통 이 지질막이나 NMF들이 깨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토피 환자들을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자, 좀 서론은 길었는데, 자, 그 다음에 진피층에서의 수분. 진피층에서는 콜라겐, 교원 섬유와 엘라스틴, 탄력 섬유. 요거 앞에 배웠어요. 엘라스틴은 삐용, 삐용, 스프링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했고요.
교원, 섬유, 콜라겐은 우리 샵 모양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서로 얼기설기 섞여 있으면서 그 사이 공간은 무코다당류 같은 히알루론산 끈적끈적한 점액질로 채워져 있대요. GA, GS. 그래서 글루코 아미노 글루칸스라고 하는 건데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사이에서 세포의 구조를 짱짱하게 팽팽하게 눌렀다가 요 팽팽 팽팽하게 나이 먹으면 흐물흐물해지거든요. 탄력을 주어서 피 표면이 주름 없이 매끄럽게 깐 달걀처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서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역할도 해주고 노화 현상이나 체내 영양 불균형, 자외선 햇빛 받았을 때 우리 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엄마 세포를 이렇게 짱짱하게 잘 일어나는 세포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 엄마 세포를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 합성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섬, 여기 진피에서 제일 기억하셔야 될 게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영어까지는 적으라고는 안 할 건데 이 섬유아세포가 엄마세포예요. 어떤 엄마세포?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엄마세포. 히알루론산도 만들어내고 무코다당류도 만들어내는 엄마세포.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세포인데 엄마가 튼튼해야 자식들이 튼튼하게 나와요. 엄마가 약간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콜라겐 막 팔 하나 없고 엘라스틴 다리 하나 없고 제 역할들을 못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짱짱해야 되는데 한쪽이 없어 이렇게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럼 피부가 꿀렁꿀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 세포가 되게 중요하다. 요 얘기는 이 수업 끝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섬유화 세포, 콜라겐, 엘라스틴 건 계속 나올 거라서 아마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이 진짜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노화, 탄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밀도가 떨어져서 피부가 꺼지는 부분들은 체내, 우리 입으로 섭취하는 영양 불균형하고 자외선, 햇빛, 광노화가 제일, 우리가 주름하고 기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요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남성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발라도 선크림은 필수로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 선크림 발랐으면 뭐 해야 돼요? 씻는 거 잘 씻어야 되죠. 아까 폼클렌징 너무 많이 뺏어간다고 했어요. 선크림 발랐으면 좋은 클렌저로 씻으시고, 그다음에 보습, 요 정도. 세 개는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제가 사실 계속 프랑스 얘기하긴 하는데, 이 피부 관리가 역사적인 지금도 프랑스가 1등을 하지만, 이 피부 관리 문화가 제일 처음으로 탄생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엄마가 딸한테 우리 한국 요즘에 장하고 뭐 김치는 안 담그지만 집안 대대로 물려주는 피부 관리 비법들이 있대요. 그중에서 세 가지,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라는 요 책에 나오는데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뭘까요? 다 나왔어요. 아까 첫 번째, 자외선, 뭐 발라야 돼요? 선크림. 네, 두 번째, 클렌징 잘해야 된다. 아까 클렌징, 좋은 클렌징, 자극 없는 클렌징. 세 번째, 수분크림. 요 세 가지만 되면 특별히 내가 문제성 피부가 아니고서는 25세 피부를 그대로 천천히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게 프랑스 에스테틱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달라요. 프랑스 이 얼굴하고 미국 헐리우드 얼굴 좋아하는 배우들이 다른데 프랑스는 특별히 메디컬 시술 없이 되게 아름답게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늙는 거를 추구미라고 하면 미국의 이제 헐리우드 스타일 같은 경우 보면 수술 눈 쌍꺼풀 빡, 코 빡, 턱 깎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되게 만들어진 조각미인 같은 느낌이 미국에서 선호하는 헐리우드 스타일이고 프랑스 영화나 뭐 프랑스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주름이 그래도 있어도 코가 낮아도 뭐 입술이 그렇게 주름이 있어도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좀 멋스럽고 아름답게 노화 피부지만 있는 그대로를 조금 살리면서 유지 차원으로 가는 게 프랑스 스타일이에요. 요게 이제 본인들의 추구미가 있으시겠지만 요런 차이들이 있는데 프랑스는 어쨌든 이 기본 골격 이 얼굴형 자체 그대로 놔두면서 아름답게 늙으면서 유지시켜주는 게 프랑스의 대표적인 거고요. 프랑스 여행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건축물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아름답게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는 이 그 기존의 건축물 고대에 있는 유물들을 그대로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해요? 안에만 인테리어 보수해서 부시지 않고 기존 뼈대나 건물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안에만 조금 신식으로 많이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수도관도 다 팔 수가 없어서 아직도 석회질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로 세수를 안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안 씻어가지고 향수가 개발된 거긴 하지만 미국은 어때요? 돈 벌면 다 때려 부시고 신식으로 진짜 딱딱딱 네모나게 빡빡 빡 길도 빡빡 가로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딱 거기 이렇게 거리마다 딱딱 나누어서 딱 있죠. 착착착. 지도상으로도 깔끔하게 다 밀어버리고 정리하죠. 프랑스는 길이 아직도 꼬불꼬불 언덕 옛날 그대로를 다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보수를 하면서 삽니다. 자, 카메라가 자기 혼자 막 줌인 줌아웃 됐다가 요즘에 이렇게 기능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우리 45분까지 하고 다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노화 피부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 진피층의 수분 여기까지 지금 113페이지까지 하고 저장을 제가 하고 오늘 수업은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료가 조금 정리되는 대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안 올라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책은 뭐 구매 안 하셔도 굳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고요. 책 구매 안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자료 가지고도 충분해가지고 아마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은데 사실 PPT 없어도 제가 거의 마지막 수업쯤에 정리 한번 해드릴 거여서 굳이 사실 PPT도 뭐 내가 나중에 뭐 쓸 거 아니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자료랑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지만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 양이 조금 방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같이 그래도 한 학기 피부 수업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응용 피부 미용이어 사실 피부학 수업은 아니어서, 제가 앞에는 이론을 조금 할 거고요. 사실 이론 되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같이 저랑 실기했었으면 제품 발라도 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테크닉도 알려드리고, 뭐 팩 바르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피부 진단도 해보고, 처방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 할 건데, 앞에 부분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뒤에 있는 제가 뒤에 들은 뭐 테크닉이나 영상 이런 거 조금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론이 재미없으시겠지만 같이 한번 저랑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쉬는 시간 갖고 114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수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화면 공유 중지.